이거 없애고. 이제 된가요?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의 협조에 의해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의 방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개표 부정과 개표 조작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의혹입니다.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합니다. 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수사단장 미션님께서 예비대이신데요. 민경석님께서 아고라에 올린 글인데요. 이게 이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네. 아고라에 들어가셔서 미션님 글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SBS 지난 대선 때 SBS 방송 장면인데요. 여기에 보면 투표율이 82.9%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75.8%죠. 그런데 SBS는 현행법에도 없는 개표 방송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장면인데요. 이게 그 장면인데, 아니, 이거 확인이 나왔는데. 네. 이게 그 장면인데요. 일단 법적 근거가 없는 시험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독 82.9% 그리고 75.8% 사이는 7.1%가 나오는데요. 그게 약 220만 표 전후가 됩니다. 이게 사라졌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전에 12월 초에 잠깐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전에 이게 12월 16일이네요. 12월 16일 11시 24분에 올린 글인데요. 이 글을 보면 수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요. 여기에서도 200만 표 이상 박근혜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수도 없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댓글이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 댓글을 단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국정원, 흔히 말하는 국정원 댓글단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당국의 긴급한 그리고 신속한 수사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선거소송인단이 국내외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4일 전국에 10,000명이 넘는 시민들과 함께 국민 원고 소송인단을 구성해서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9일 검찰에 형법 제87조 내란죄,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죄, 형법 제122조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죠. 그리고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으로 9명을 고발 조치했는데요. 전 대통령 이명박, 18대 대통령 후보 박근혜, 그리고 새누리당의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이었죠. 김무성 의원, 그리고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이종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문상부,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그리고 댓글녀 김하영, 이렇게 9명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형법 91조 국헌문란죄 등으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검찰도 신속하게 수사를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광고 중에는 안 나가나요? 광고 중에는 안 나가나요? 아, 나가요? 말은 나가는 거예요? 네. 광고 중에도 제 목소리가 나간다고 하니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무엇 때문에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그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을까요?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내란죄, 국헌문란죄인데요. 참고로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에 당시 그 부정선거의 주범이었던 당시 내무부 장관 최인규 씨는 국헌문란 죄목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네, 그럼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먼저 이 18대 대선과 관련해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해하셔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현재 민주당과 시국회의가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그리고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윤종원 목사의 유사사무소 설치죠. 네, 기억을 더듬으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유독 보도하지 않고 또 정치권에서 다루지 않는 사안이 하나 더 있죠. 개표 부정 그리고 개표 조작입니다. 저희들은 이 개표 부정과 개표 조작을 면밀히 추적을 해왔고요. 분석과 조사를 통해서 모든 사안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천인공노할 작태가 자행이 되었는데요. 네. 이 부분을 덮고서는 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투표 및 개표 시스템은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개선을 하지 않는 이상 제2의 이명박, 제3의 박근혜 출현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죠.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요. 18대 대선 결과로는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중앙선관위에 있고 모든 권력은 전자기표기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요. 지금 7월 29일 날 저희가 대검찰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개표 조작이 있으니 신속하게 수사를 해라.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전에 저희들이 대검찰청에 수사 요구를 했는데요. 오후에 박근혜 씨가 하계 휴가를 조기에 중단하고 청와대로 귀환한 날이죠. 네, 이와 비슷한 일정들이 저희들의 그 법적 대응 일정과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8월 28일 날 이 개표 부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 수사 발표를 합니다. 국정원이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3번에 걸쳐서 국정원에 방문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내란 음모 예비죄보다 내란죄가 더 큰데 이명박 씨를 비롯한 이 9명의 내란죄를 먼저 수사를 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 만날 때는 아주 여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증거를 내밀자 무척 당황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그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일정과 거의 같은 날, 거의가 아니죠. 같은 날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있다, 확실히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중에 가장 크게 저희들이 개표 조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죠. 그 앞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네. 자, 더 가까이, 네, 더 가까이 한번 해보세요. 네. 거기 위 더 올려보세요. 네, 보시면은, 네, 그대로 갖고 계셔 보십시오. 보시면,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중앙선관위 자료입니다. 이 송파구 선관위 자료인데요. 그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이후에는 수정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그대로 이해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총체적 부정선거를 자행한, 특히 개표 조작을 한 사람들이 이미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국민들의 선택과 관계없는 거죠. 그 다음날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들어 놓고 12월 19일 오후 6시 투표가 종료되자마자 방송 3사를 비롯한 언론사에 제공을 한 것이죠. 이 근거는 12월 18일 자료와 12월 19일 투표하고 개표 방송에서 내보낸 자료와 송출한 자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최 차장님, 이걸 한번 가까이 카메라에 대보세요. 네, 빨간 부분만. 네. 더 옆으로 가야 돼. 예. 아, 잘 안 보이네. 조금 더 떨어져. 아, 예. 자, 줘보세요. 네. 이게 지금 1분당 득표수 데이터라는 자료입니다. 이게 전부 중앙선관위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이고 여러분이 볼 때는 왼쪽인가요? 이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어디 거냐? 경기 남양주 건데요. 경기 남양주의 그 자료를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제공일시가 있습니다. 그 빨간 부분이 제공일시인데요. 이 빨간 부분의 제공일시는 중앙선관위가 방송 3사를 비롯한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입니다. 이 데이터, 투표 결과 데이터를.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하얀색 바로 옆에 보면 공표 시각이 있는데요. 이 공표 시각은 지역선관위원장이 공표한 시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이미 가공된 데이터가 아니라면 지역선관위원장 시각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중앙선관위가 지역선관위의 자료를 받아서 방송국에 송출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자료를 제공한 시각, 이 시각이 지역선관위원장이 공표한 시각을 앞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빨간색 부분이 전부 앞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경기 남양주 거를 분석을 해보면 총 119개의 투표구가 있었습니다. 이 119개의 투표구 중에 단 한 곳을 제외한 118곳이 같거나 앞서 있습니다.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사안인 거죠. 그런데 버젓이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개표 부정을 했다. 이 자술서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 검찰에 수사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30일 날, 7월 29일에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7월 30날 중앙선관위 정보센터가 있는 관악청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라고 했는데 정보센터장이죠. 박혁진 서기관은 그 어떠한 합리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7월 31일 날 경찰관 7명을 대동을 하고 본청 청사가 있는 과천 청사를 방문했는데요. 당시에 이 1분당 득표수 데이터를 담당했던 유은옥 사무관이라고 있습니다. 유은옥 사무관은 8월 1일 날 미국으로 가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수사단장이신 미시언님이
중앙선관위 감사 관련 파트에 출국 정지를 시켜라.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해명을 하지 않는 이상 출국시키면 안 된다고 요청을 했지만 결국 유은옥 사무관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연수라는 핑계를 떠났는데요. 네, 7월 31일 날 경찰관 7명을 데리고 갔을 때 중앙선관위 유소영 씨가 정보센터에 있는 유소영 씨가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경찰들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들이 했던 말이 개표 부정 맞다라고 했고요. 이거는 너무 중대한 심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하기에는 버겁다. 이거 검찰이 나서서 수사해야 한다.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관련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두가 이 제공일시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자료를 송출한 시각, 이 시각이 지역선관위원장이 공표하기 전에 개표가 종료됐습니다라는 공표를 하기 전에 방송사에 내보낸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선관위가 임의로 가공된 데이터를 방송사에 보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7월 30일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해명도 답변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의 해명 요구에 대한 공문 그리고 정보공개 요청을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요. 더욱 심각한 것은 경북 경산 선관위입니다. 경북 경산 선관위는 개표를 시작도 하기 전에 자료를 내보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개표 중이 아니라 개표를 시작하기도 전에 선거 결과를 중앙선관위는 방송사에 내보내서 개표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들께 보여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요. 시험을 보기도 전에 시험지를 받아보지도 않았어요. 시험을 보기도 전에 성적이 나온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성서 번역의 권위자, 본인은 번역 노동자라고 하시는데 해방신학 성서 번역의 권위자신데요. 김수복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수리탄이라면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은 핵폭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두 가지를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공직선거법 정신입니다. 이 공직선거법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중앙선관위는 3.15 부정선거 재발 방지를 위해서 태동한 헌법기관입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이죠.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개표 부정을 자행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첨가될 수 있는 사안은 국가정보원이 공동정범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기관의 전산망은 국가정보원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모든 배우의 주역은 이명박 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수사를 해달라고 5월 9일 날 검찰청에 고발 조치를 해놓은 것이죠. 공직선거법은 영미법을 도입을 했는데요. 민주주의를 채택한 이후에 영국과 미국에서도 다양한 부정선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선거를 막는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해서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 절차상에 실수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당선 무효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영미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공직선거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슈가 크게 세 가지죠. 먼저 일단 그 명칭부터 좀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첫 번째 덕목은 정명이다. 이 정명은 바를 정자의 이름 명자인데요. 이름을 바로 써야 말이 서고 말이 서야 일이 된다고 했던 이른바 정명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 용어를 정확히 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국정원의 관건 선거라고 해야 옳을 듯합니다. 이 관건 선거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헌법을 유린했기 때문에 당선 무효입니다. 선거 무효죠, 선거 무효. 당선 무효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한 달 안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선거 무효가 됩니다. 선거 무효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네, 그거는 그 용어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개표 조작이 있었죠. 통틀어서 이제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개표 부정인데 개표 조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안은 모두가 선거 무효 사안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경중을 따지자면, 가볍고 무거움을 따지자면, 국정원의 관건 선거는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문재인 후보의 표가 몇 표가 감소했는지, 박근혜 후보의 표가 몇 표가 증가했는지, 그 수치와, 그래요? 예. 예, 일단 제 말씀은 여기 지금 시험 방송 중이기 때문에 제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방향하도록 하겠습니다.